그냥 빡빡 긁어내면 없어질 줄 알았죠. 근데요, 그러면 더 진해진다는 걸 몰라요. 검버섯은 때가 아닙니다. 점도 아니고요. 그저 나이 들면서 피부에 쌓인 오래된 세포의 덩어리일 뿐이에요. 문지른다고 지워지지 않고 억지로 떼내면 흉터만 남습니다. 제발 피부 괴롭히지 마세요. 지우는 게 아니라 진정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레이저 치료 없이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는 활력인생연구소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검버섯이 왜 생기고 왜 안 없어지며 어떻게 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은평구에서 30년 넘게 진료 중인 피부과 전문의 이정숙입니다. 올해 67이고요.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 얼굴을 진료하며 수많은 검버섯, 기미, 잡티를 직접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 얼굴에 생긴 작은 점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같은 고민으로 병원을 찾았던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된 피부와 표정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원장님, 검버섯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자꾸 겁나요. 또 어떤 분은 거울 속 얼굴이 자꾸 늙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문질렀는데 더 진해졌어요. 손으로 긁었더니 번졌어요. 바늘로 째볼까 하다가 무서워서 참았어요. 하지만요, 검버섯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부 바깥의 얼룩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천천히 쌓여 올라온 노화된 세포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건들면 색소 침착, 흉터, 재발, 오히려 더 큰 후회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직접 효과를 확인한 집에서 가능한 3가지 검버섯 관리 루틴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싼 제품, 복잡한 절차 필요 없습니다. 단, 정확히 알고 매일 실천하시는 것, 그것만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왜 우리 얼굴엔 나이가 들수록 검은 점, 검버섯이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진짜 해결도 가능하거든요. 왜 이렇게 안 없어져요, 원장님? 때처럼 보이길래 밀어봤는데 더 짙어졌어요. 살짝 긁었더니 옆으로 번졌어요. 연고 발랐는데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여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원 오시기 전에 스스로 해보셨던 방법들인데요. 결과는 늘 같았죠. 안 없어지거나 오히려 더 진해졌거나. 왜일까요? 검버섯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끈질기게 남아있는 걸까요? 검버섯. 피부과에선 이걸 지루각화진이라고 불러요. 처음 들으시면 좀 낯설죠? 의학용어로는 피부의 각질세포가 지나치게 증식한 양성종양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암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쌓인 오래된 세포의 뭉치예요. 우리 몸이 노화되면서 피부세포도 원래처럼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겹겹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마치 검은 점처럼 보이고
만져보면 오돌토돌 올라와 있고 색도 갈색에서 짙은 회색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억지로 억세를 하지 마시고 피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검버섯이라는 건 바깥에 생긴 얼룩이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올라온 오래된 세포가 겉에 딱지처럼 굳어붙은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피부를 자극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세요. 그게 훨씬 빠르고 오래 갑니다. 그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진정, 순환, 보습, 이 세 가지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피부가 놀라지 않게 달래주고 피가 잘 돌도록 도와주고 건조하지 않게 촉촉함을 채워주는 것, 그거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딱 하루 10분, 아침과 저녁으로 피부를 한 번 안아준다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챙겨주세요. 먼저, 세수하실 때는 절대 뜨거운 물 쓰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뜨끈하게 씻어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뜨거운 물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미지근한 물, 손으로 살짝 덜었을 때 약간 따뜻하네 싶은 그 정도면 충분해요. 비누도 너무 뽀득한 거 말고요. 약산성 클렌저나 유아용 세안제로 거품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강하게 문지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세안 후에는 찬 수건이나 차가운 물에 적신 화장솜, 거즈 등을 얼굴에 살짝 얼려주세요. 딱 2분. 그냥 눈 감고 숨 고르면서 기다리셔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붉은기, 열감, 불편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검버섯 주변이 뻘겋게 보이는 것도 이 단계만 잘 해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은 진정 성분이 들어간 젤이나 로션을 바릅니다. 알로에, 병풀, 판테놀, 틱트리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면 좋아요. 꼭 고가의 화장품을 필요 없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5,000원대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피부에 바른다는 생각으로 문지르지 마시고요. 피부에 얹은다, 피부를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손바닥 온도로 살살 눌러주세요. 이 흡수 방식이 피부를 훨씬 편하게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보습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들뜨고 그 위로 검버섯이 더 튀어나와 보이게 돼요. 게다가 건조한 피부는 새로운 세포를 교체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보습 크림은 하루 2번 이상, 아침엔 외출 전, 저녁엔 자기 전에 꼭 한 번씩 발라주세요. 꼭 두껍게 바를 필요 없습니다. 자주 발라주는 게 더 중요해요. 건조한 날은 낮에도 한 번, 세안 후에는 바로 한 번, 피부가 당긴다 싶으면 무조건 한 번, 이렇게 챙기시는 게 좋아요. 이 세 가지, 하나하나 보면 다 쉬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 7일만 이어가면요. 피부가 말랑말랑해지고 검버섯 색이 눈에 띄게 연해지고 거울 보면서 미소가 다시 생긴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이건 절대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직접 수백 명의 환자분들 피부에서 그 변화를 지켜봤어요.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과정이 검버섯 관리의 첫 단계예요. 피부가 편안해져야 각질도 부드럽게 떨어지고 색소도 과잉으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는 검버섯 위에 쌓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검버섯이 더 번지지 않게 지켜주는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 걸음 더 가볼까요? 피부를 이렇게 진정시켜주고 나면요. 이제부터는 그 다음 단계로 묵은 각질을 정리해주는 과정을 천천히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절대
절대 강하게 문지르거나 벗겨내려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때처럼 보이니까 밀면 없어지지 않을까? 거칠거칠한 걸 닦아내야 부드러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정말 위험한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검버섯은 이미 피부가 지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자극을 더하면 피부는 더 두꺼워지고 더 진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시간이 쌓인 결과예요. 햇빛을 받으면서 건조한 날씨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 부족에 잘못된 화장품을 써오면서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그런 걸 하루아침에 없애려는 건 오히려 피부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부드럽게, 천천히, 자연스럽게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안 후 피부가 아직 축축할 때 약산성의 아주 순한 각질 정리 제품을 일주일에 두세 번만 써보세요. 그 이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핵심은 정리가 아니라 떨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보내게 만드는 거죠. 시중에 보면 스크럽이니 필링 젤이니 자극적인 제품 많죠. 그런 건 다 피해주세요. 가장 좋은 건 피부과에서 쓰는 무자극 필링 성분이 들어간 저자극 토너나 크림이에요. 이런 건 따갑거나 쏘는 느낌이 거의 없고 발랐을 때 오히려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각질 관리 후에는 보습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각질이 떨어졌다는 건 피부가 한 겹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몰라도 속은 훨씬 예민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상태에서 보습이 부족하면 피부는 금방 건조해지고 다시 거칠어지면서 검버섯도 더 진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평소보다 보습제를 한 번 더 약간 두껍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버섯을 줄이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는 흔히 검버섯은 나이 들면 생기는 거니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같은 나이인데도 검버섯 거의 없이 맑은 피부를 유지하시는 분들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매일의 사소한 습관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햇빛,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자외선은 색소세포를 자극해서 검버섯이 더 진해지게 만듭니다. 밖에 나가실 때 모자 하나 쓰시고요. 선크림은 꼭 바르세요. 집안 맞을 나갈 뿐인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잠깐이 쌓여서 검버섯을 더 짙게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 마사지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얼굴 마사지기나 손으로 검버섯 주변을 문지르거나 꾹 누르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건 오히려 검버섯을 퍼지게 만들 수 있어요. 피부가 자극받으면 색소세포가 반응해서 멍처럼 퍼지기도 하거든요. 부드럽게 손바닥 온도로 눌러주는 정도.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몸 건강, 특히 혈당과 혈압 관리도 중요해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피부는 혈관 건강에 굉장히 민감해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피부 재생도 빨라지고 묵은 세포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단 음식 조금만 줄이고 잠 푹 자시는 것, 이게 검버섯 관리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검버섯은 그냥 얼굴 위의 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어요. 피곤할 때 더 진해지고 우울할 때는 더 크게 보이고 자신감이 없을수록 더 거슬리는 게 바로 이 검버섯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검버섯을 없앤다는 건 결국 나를 다시 돌보는 일입니다. 내 피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하루 10분, 그 시간을 내게 주는 일, 그게 모이고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운 얼굴이 당신을 반겨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기미, 점, 검버섯, 이 구별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헷갈리면 잘못된 제품을 쓰게 되고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곧 누구나 딱 보면 구분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병원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을까요? 이 질문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도 딸에게조차 이렇게 물어보는 분을 봤거든요. 엄마 이거 해봐. 베이킹소다랑 식초 섞는 거야. 인터넷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근데요, 정말 그 방법이 다 틀렸던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어디에 하느냐예요. 그거 몇 가지만 조심하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안내드리는 천연백 레시피,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괜히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받고 소중한 돈 낭비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거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먼저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베이킹소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흔히 파는 걸로 충분해요. 굳이 고급 아니어도 됩니다. 입자가 너무 굵은 건 피해주세요. 미세 입자라고 써 있는 게 좋아요. 둘째, 플레인 요거트. 단맛 없는 아무 첨가물 없는 그 요거트 아시죠?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서 한 숟가락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셋째, 사과식초. 이건 선택이에요. 자극이 느껴지는 분은 아예 빼셔도 괜찮고, 넣는다면 아주 조금만,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를 1대1 비율로 잘 섞어주시면 걸쭉한 캠크림 형태의 팩이 완성돼요. 질감이 너무 묽으면 안 되고 손에 올렸을 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되직한 게 좋아요. 자, 그럼 바르는 방법.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대 얼굴 전체에 무턱대고 바르지 마세요. 처음 하실 땐 꼭 귀 밑이나 턱 아래쪽에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10분 정도 놔두고 간지럽거나 따갑지 않으면 그때 부위별로 바르시는 거예요. 바르실 땐 검버섯이라 기미가 집중된 부위 중심으로 얇게 손끝으로 살살 얹을듯이 펴주세요. 눈가, 입가처럼 얇은 부위는 피하셔야 해요. 특히 입술 주변, 눈꺼풀, 코 옆 이런 데는 피부가 얇아서 자극이 더 클 수 있거든요. 팩을 올린 뒤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충분합니다. 절대 오래 두지 마세요. 특히 식초가 들어간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지면 붉어지거나 타가울 수 있어요. 시간이 다 됐다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비누나 세안제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베이킹소다가 세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로만 닦아내도 충분히 깨끗하게 마무리돼요. 자, 여기서 팁 하나! 헹굴 때 손으로 문지르지 마세요. 그냥 물이 흘러보내듯 살짝 적셔내는 느낌으로 헹궈주세요. 자극 없이 닦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팩을 한 뒤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셔야 합니다. 진정 성분 있는 크림이나 자주 쓰시던 수분크림으로 괜찮아요. 이때 바르면서 피부를 한번 수고했어 하고 다독이듯 손바닥 온도로 꾹꾹 눌러서 흡수시켜주세요. 자, 그럼 빈도는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 많아도 2번이면 충분합니다. 자극을 줄이기 위한 거니까 효과 보려고 매일 해야지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이 핵심입니다. 딱 2번 하고 안 한다. 그럼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적어도 3주 이상은 꾸준히 하세야 피부가 탄사지기 시작해요. 이 방법으로 실제 변화 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입가 색이 옅어졌어요. 검버섯 색이 연해졌고 거울 볼 때 느낌이 달라요. 거칠던 피부가 말랑해졌어요. 제가 말로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심지어 제 가족까지도 이 방법으로 변화하셨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꼭 필요하고 반응이 이상하면 중단하셔야 해요. 하지만 그 기본만 지켜주신다면 이 천연팩은 정말 검버섯 관리에 훌륭한 보조 도구가 되어들 거예요. 검버섯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내가 피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면 피부는 반드시 내 수고를 알아줍니다. 당신의 피부도 당신 자신도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여전히 잘 안 없어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집에서 아무리 잘해도 어떤 검버섯은 정말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찾으셨던 게 바로 스티바 A 연고였습니다. 팀과에서 실제로 많이 처방했던 미백 연고죠. 그런데 이게 2024년 8월보로 갑자기 단종됐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조차 깜짝 놀랄 만큼 예고 없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받은 스티바 A 대체 연고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트로좀 A, 둘째는 아지나 크림, 셋째는 티크림이에요. 모두 트레티노인이라는 같은 핵심 성분이 들어있고 피부 턴오버를 촉진하고 색소 침착에도 효과가 있어요. 다만 스티바 A처럼 처음엔 조금 더 따갑고 붉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엔 양쪽에 다 바르지 마시고 한쪽 얼굴에 소량만 살짝 바르고 주무셔 보세요. 괜찮으면 조금씩 천천히 넓혀가시면 됩니다. 혹시 이 연고들도 너무 따가워요 하신다면 디페린겔이라는 대안도 있어요. 이건 3세대 트레티노인이라고 불리는 아다팔린 성분이 들어있는데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유지된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단점이라면 여드름 치료용이라고 허가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색소 개선 효과를 본 분들이 많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에겐 오히려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고만으로도 부족하다면요. 이제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예요. 첫 번째 방법은 프락스 레이저입니다. 미세하게 피부 겉면을 벗겨주는 방식인데 조금 따갑고 회복 시간이 필요하지만 피부를 정말 애기 피부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이게 부담스러우시라면 플라스마 시술도 있어요. 플라스마는 기체를 아주 미세하게 이온화해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자극 없이 들어가 피부 회복과 각질 단락을 도와줍니다. 이건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프락셀은 무섭지만 효과는 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에서는 진정, 순환, 보습 루틴. 연고가 필요한 땐 트레티노인 살가지 연고 또는 디페린 겔. 피부과 도움받을 땐 프락셀 레이저 또는 플라스마 시술. 이런 순서로 단계별로 접근하시면 검버섯, 기미, 색소 침착 문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질문. 이게 검버섯인가요? 점인가요? 기미인가요? 이 셋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기미에 맞는 관리법까지 아주 쉽게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검버섯인지 점인지 기미인지 헷갈리셨지요? 진료실에서도요. 열의 7분은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원장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점이에요? 기미예요? 검버섯이에요? 근데요. 이게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색도 다 거기서 거기처럼 모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 판단해서 기미엔 검버섯 연고 바르고 검버섯은 점 뺀다고 파내고 오히려 피부만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구분법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검버섯. 만져보면 약간 도톰하게 올라와 있고요. 색은 갈색부터 회색까지 다양해요. 피부 표면에 옥 붙어있는 듯한 느낌? 거칠거나 뭐가 각질처럼 느껴지죠? 쉽게 말하면 노화로 인한 피부 각질 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기미. 주로 눈밑이나 광대 쪽에, 얼굴 양쪽에 대칭적으로 생겨요. 색은 연한 갈색에서 옅은 회색까지 평평하고 만져도 튀어나온 느낌 없어요. 기미는요. 호르몬, 자외선, 스트레스, 유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좀 더 오래 걸리고요. 반응이 느린 편이에요. 마지막은 점. 검은색이 가까운 색, 둥글고 경계가 분명하고 대부분 선천적으로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생겨요. 그리고 점은요. 보통 위치가 한 군데 정해져 있고 갑자기 커지거나 번지지 않아요. 단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짙어지면 피부과에서 꼭 한번 확인은 받아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검버섯은 만지면 도톰하고 거칠어요. 기미는 평평하고 옅은 색이 넓게 퍼져요. 점은요, 선명하고 작고 깔끔하게 자리 잡아요. 이렇게 들으면 이제 좀 구분이 되실 거죠? 이제 내 얼굴의 색소가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긴 건지 눈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맞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무조건 연고 바르지 마시고요. 무조건 떼어내려 하지 마시고요. 이건 검버섯인지 기미인지 점인지부터 먼저 구분하셔야 피부도 덜 자극받고 더 안전하게 좋아집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참 무심했어요. 거울을 보다가 어느 날 문득 광대 쪽에 짙은 점 하나가 보였죠. 이거 뭐지?
먼지인가? 닦아봤는데 안 지워졌어요. 며칠 뒤엔 그 옆에 또 하나.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누가 사진만 찍어줘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점이더라고요. 그때부터였죠. 밤마다 미백크림을 찾고 인터넷에서 검버섯 없애는 민간요법을 뒤지기 시작한 게 식초에 밀가루, 레몬즙에 베이킹소다, 얼굴이 빨갛게 일어나도 효과 있으려면 원래 좀 나가온 거야. 스스로 그렇게 위안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자꾸 얼굴을 가려? 그 말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피부 때문이 아니라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였죠. 그 뒤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직장 여성분들, 심지어 아직 30대 초반인데도 기미로 고민하는 분들까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 알게 됐습니다. 검버섯이든 기미든 주름이든 그 자체보다 더 큰 건 그걸 보면서 생기는 내 마음의 주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을 다시 돌보는 시간이에요. 단 10분만요. 하루에 10분만 내 얼굴에, 내 피부에 집중해 주세요. 괜찮다고, 고생했다고, 이제는 좀 쉬자고 그렇게 다독여 주게요. 그렇게 진정시키고 순환을 돕고 보습으로 마무리하면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느끼실 거예요. 나 요즘 얼굴이 환해졌는데? 그거 기적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를 다시 돌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변화의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는, 그리고 당신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정보예요. 꼭 주변 어르신들께도 한 번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하신 피부관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끝나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건강히, 평안히,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창밖 새소리가 반겨주네. 거울 속 주름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아. 참 오래 참았지 나보다 난 먼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볼래.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남은 날들도 소중하니까.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힘차게 내 걸음 내 리듬을 붙여 내 맘대로 웃고 싶어. 이제야 보이네. 참된 인생은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어릴 땐 몰랐던 소중함. 건강이 내 삶의 기둥이래.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도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래. 걱정은 너도 나 아직 멀었어. 심장이 말하네. 살아있다고.
내일